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로 부탁을 받은 건 차세대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엄청난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차세대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성장이 가능한다라는 질문은 저는 한번 이렇게 바꿔보길 원합니다. 차세대 사역이 없이 교회 성장이 가능한가? 오히려 교회의 존재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차세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소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현재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속한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때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그거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투영을 다시 하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는 걔네들보다 잘했을 것이다.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신세대를 이해를 못하겠다, 요새들 버릇이 없다. 그거는 이미 함무라비 법전하고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얘기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서신 그 세대, 여러분의 지금 나의 모습으로 제가 만약 돌아본다면, 지금 50대 중반으로 돼서 제가 만약 돌아본다면 저는 거의 40년 이상을 가가지고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할 텐데 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저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투영하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단 현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너희 때는 그랬다 그런 말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정확하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강의안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세대를 갖다 제가 거기다 잠깐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세대 미국 같은 경우인데 미국하고 우리랑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일어나는 그 세대차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약간씩 늦지만 동일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미국의 세대에 대한 연구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랑 적용해 보시면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혹시 세대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책 하나를 권하라고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이 책을 권할 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책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 사람 돈 탭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이 사람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요새 젊은이들을 우리 다음 차세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가 한번 참고해야 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일단 소개를 드리고 조금 이따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세대에 보면은 다양한 세대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지금 우리한테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부모라고 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전후 미국에서는 우리는 50년대 우리 6.25 이후에 태어난 부모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세대의 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유사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부모 다음에 자녀 확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줄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15%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가 바로 전후에 있었던 모습인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서 인구에 대한 걸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샤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영상 처음 걸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세대에 속하나 지금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감을 좀 잡고자 저희 CC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간사님들한테도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시더라도 그냥 소화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먼저 좀 틀어주십시오.
네, 지금 요거가 준비되는 동안에 그럼 나오면 제가 중단을 할 텐데요. 지금 그 세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요새 와서 지금 저희가 차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 어디에 지금 두고 있냐면요.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는 넷 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하는 넷 세대, 우리에서는 또 가끔가다 G 세대, 요새 와서 뜨고 있는 S 세대, 거기까지 포함을 해봅니다. 그 G 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글로벌이다, 그린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G입니다. S세대는 S 같은 경우는 요새 스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이 많다라서 수어사이드의 그 S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해주십시오. Such a beautiful night. Sing with me now. 2011. Big Bang, Big Bang. We back again one more time. Say no way, no way. 너무 쉽게 또 남이 day. Big Bang, Big Bang. Don't stop. Let's play okay, okay. Go, go, go. 난 미칠 것 같아. 아마 지친 것 같아. 아니야 질린 것 같아. 벌써 다분해 시시해. 한 여자로는 만족 못하는 bad boy but I'm nice. 넘어가고는 못 베길 girl. Let me blow your mind. 언제부터였는지 감흥이 없어진 우리 이제 마치 진 빠진 김 빠진 콜라 같이 무감각해진 저 느낌 서로 향한 견눈질 귓값산 당에 난 목매지 않나 Don't wanna try no more 찾아서 왜요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왜요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Hey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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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랑을 몰라 너 홀로 가면 우리만 산전한 이별이 무서워 널 좀 만난 순간이 그리워 그저 아픔에서 둔거 난 피하고 싶은 거 But you know that I love you girl 질질 끄는 성격 say no 차가운 입술로 널 얼어붙게 하는 날 Take my soul, take my heart back 새로운 설레임 그때 사랑은 내겐 어울리지 않아 Don't think too much 너를 찾아서 왜요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왜요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Hey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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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랑을 몰라 너 홀로 가면 우리만 Slow down 안녕이란 말에 슬픈 의미 어두운 그림자는 가려지고 내 마음속 잊어버린 너를 향한 나의 기억 Let's go move it move it Let's go move it 너를 찾아서 왜요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왜요 그대 빛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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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난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몰라 난 Tonight Such a beautiful night Good night 이게 방송 사고네요,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글자가 안 보이는 데가 많은데요. 제가 스크린상으로는 다 보이는데 여기에 프로젝터로서는 보이질 않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서 이 글자들을 따면은 밑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9세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은 글자를 안 읽습니다. 그림만 봅니다. 근데
바로 그림을 보면서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솔직함, 표현.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상당수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디지털 기기가 나오면서 디지털을 수용한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건을 딱 가져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안내서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요새 애들은 물건이 딱 도착하면은 매뉴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부터 합니까? 일단 틉니다. 우리한테는 모든 기계가 다 매뉴얼을 보면서 보지만 얘네들은 모든 기계가 냉장고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냉장고 해가지고 안내서 봅니까? 아닙니다. 냉장고 꽂아놓고 거기다 우리는 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한테는 모든 디지털 기기가 다 냉장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공기와 같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 사람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원주민.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세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너레이션, 세대 차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너레이션 갭이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제너레이션 갭이란 말을 안 씁니다.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스다라고 씁니다. 세대 방화벽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제너레이션 랩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LAP.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이 우리보다 한 바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신세대들이, 차세대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 dumb 뭐 합니다. 자,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냐? 미련하다, 써임만 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요새 이제 평가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한번 제 그 원고에서 보시면은 거기다 뭐 제가 C세대, G세대, S세대 걸 썼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이들은, C대는 사이버에 익숙한 세대다. 컴퓨터 세대이기도 하고 반도체인 칩,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유선 방송, 케이블 속에 사는 굉장히 크리티시즘, 비판의 세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은 뭘 하느냐면 모든 기존 질서로부터 체인지,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16살 정도부터 20대 후반 정도까지를 포괄해가지고 나타난 C라고 하는 걸 가지고 C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G세대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태어난 2000년대 청소년을 보내고 건강하게 세계화된 세대를 G세대라고 잠깐 불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불렀던 G세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린이나 글로벌라이즈드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S세대라는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S는 이제 사실은 스펙이라는 데서 만들어진 겁니다. 스펙. 대학에서 워낙 뭔가 스펙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생존, 서바이벌이란 단어다. 심지어 suicide, 자살의 S라고 그러기도 한다. 그런데 저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 영적인 영역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는 저는 스피리추얼이기도 하다. 영적이라고 해서 당연히 종교에 관심이 있다,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거기다가 이 G세대와 S의 특징들을 적어놨는데요. 지금 G세대랑 이 특징은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8가지를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차세대에 대한 이해가, 교회가 결국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면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참 여기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넷 세대라고 이 사람은 부릅니다. 이거를 넷 세대의 8가지 기준이다, 그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첫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책에 나와 있는 거랑도 제 원고에 나와 있는 건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탭스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신다면은 제 거랑 연결을 많이 시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의 자유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유, 프리덤을 원합니다. 어떤 자유냐면 여기서 자유는 선택의 자유로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다 원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표현. 그래서 선택은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산소와 같다. 선택이 없으면 숨 막혀 죽는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들한테 선택이 없다. 그거는 이들을 갖다 품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폰을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무엇을 하거나 뭘 합니까? 치장을 합니다. 바로 맞춤화, 개인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든지 자기 고유의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뜨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은 그게 더 활성화될 텐데요. 타투입니다. 문신.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문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문신에 대한 시각은 이미 많이 서양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미 아이들 사이에는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새기는 문신이 아니고 붙이는 문신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저는 문신으로 보는데 문신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불량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자기의 개성화입니다. 맞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이들을 잘못했다 뭐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문신에 대한 것은 핸드폰 치장하는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눈높이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맞춤화, 개인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아바타의 치장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가를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아바타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상에서의 아바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요새 이 인터넷 게임이나 그 아바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그 아바타랑 자기랑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느낌을 가지고 현실에까지 나와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멋진 아바타를 가진 사람일수록 현실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맞춤화, 개인화하는 것을 사랑한다. 세 번째,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감시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조사하고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다. 다 문자와 그들의 페이스북, 싸이월드 그런 걸 통해서 정보가 다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이들이 취업을 할 때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난히 심합니다. 어느 회사를 들어가느냐, 어느 제품을 사느냐, 가장 무시무시한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마케팅 전략이 요새는 과거에는 마케팅을 할 때 항상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P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Product, 그 다음에 Place, Price, 그 다음에 Promotion. 그래서 4P라고 하는 게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요새는 이 세대들한테 안 통합니다. 그게. 프로모션은 특별히 광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물었을 때 지금 Next Generation이라고 하는 세대는 2.5%만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프로모션은 과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절대 보지 않는다. 이들은 광고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TV를 보질 않습니다. 이제는 TV를 보지 않고 그것까지도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개인화해서 마치 아이패드에다가 음악 맞추듯이 SBS 뉴스에서 필요한 거 자기가 조합을 해가지고 보는 세대로 이제는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긴장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신문사. 지금 우리나라 신문사 전체 중에서 이득을 얻는 신문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두가 손해입니다. 지금 좀 있으면 신문은 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머독 같은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그거를 돈을 갖다가 처음으로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세상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도 여기랑 연결이 있습니다. 내 세대는 무엇을 사고 어디서 일할지 결정할 때 기업의 성실성과 그 다음 정직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성, 성실성. 이게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교회가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바로 이들은 그냥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대로 사는가를 갖다가 이들은 판단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2005년까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교회 교인이 1.6% 줄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줄은 건 40, 50대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줄은 사람들은 바로 10대랑 20대가 엄청나게 줄었고 지금도 굉장히 급속하게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갖다 처음에 과연 차세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차세 사역이 없이는 교회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 심지어 배우는 것까지 인터테인먼트와 놀이를 원합니다.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는 fun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세대랑은 그게 현격한 차이가 있죠. 과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들한테는 젊어서 고생은 돈 줘도 안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젊어서 고생은 재미없으면 일절 안 한다는 겁니다. 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재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와서 뜨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뜨고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과거엔 호모 사피엔스니 호모 이코노미쿠스니 해가지고 경제인, 지혜인 그랬는데 요새는 뭐냐면 호모 루덴스, LUDEN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희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노는 사람, 놀기를 좋아하는 인간들. 이게 네덜란드 그 사회학자였던 요한 하우징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표현인데 요새 세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없으면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이들을 교육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 협업과 관계를 중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업과 관계. 여러분 TGIF가 뭔지는 아시죠? Thanks God It's Friday라고 하는 미국 사람의 약자고,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의 약자고 레스토랑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TGIF는 바로 이 관계와 협업을 잘 보여주는 미국의 그 제품과 그게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는 T는 트위터, G는 구글, I는 아이폰, F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TGIF가 나온 것이죠. TGIF인데 이 I를 갖다가 요새는 갤럭시라고 하는 게 또 나와가지고 삼성에서 TGGF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TGIF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세대를 엮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관계입니다. 아까도 저기서 보면 뭡니까? 하루에 문자 100통 최소한. 요새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문자를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문자가 많습니다. 진짜 문자 가지고 삽니다, 아이들이. 문자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래서 SMS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새 다음 세대들은 그쪽에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결국 교회에서도 이들을 갖다가 교회에 접목시키려면 이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연결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의로서는 얘네들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강의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얘네들은 뭐합니까? 참여를 원합니다.
협업을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미국에서도 교육 2.0이라는 것이 요새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은 아마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웹 1.0, 웹 2.0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1.0은 그냥 일방적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인터넷입니다. 웹 2.0은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게 전형적으로 웹 2.0 같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은 얘네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CC 같은 경우에서도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 도입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도 교재 가지고 펴놓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요새 들어온 대학교 1학년 벌써 그때부터는 가르치는 게 먹히질 않습니다. 앉아가지고 책 읽고 나서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게 확 와닿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떡하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뭘 만들었냐면 안 되겠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은 먼저 느낌으로 오고 얘네들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24개짜리 이센셜 시리즈라고 해서 한 게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그걸 한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샘플은 지금 여기서 그 지속적인 관계가 왜 그리 중요하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그 3분짜리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영상을 만들 때 교회에서 만들 때 주의하실 건 길어봤자 3분에서 5분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3분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3분 정도로 저희가 만들었는 건데요. 그걸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잠깐 이것이 어떻게 협업과 관계 속에서 이들이 참여를 통해서 강의에 훈련을 시키나 한번 보겠습니다.